자, 저희가 이제 어제는 톰캣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요. 동적 리소스가 무엇인지, 정적 리소스가 무엇인지, 동적 서버가 무엇인지 쭉 해봤습니다. 어,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설명으로 정적 서버는 요청한 걸 그냥 주기만 하면 정적 서버. 자바처럼 요청한 거를 실행하고 주면 동적 서버. 이렇게 얘기했죠. 동적 웹서버라고도 했고요. 동적 서버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동적 리소스를 가지고 있으면 동적 서버, 정적 리소스만 가지고 있으면 정적 서버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설명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서 어제는 동적 리소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노드랑 큰 차이점이라면 노드는 서버 안에서 바로 우리가 서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노드랑 한번 간단히 비교해 볼까요? 노드였으면 우리가 바로 HTTP 서버를 만들었죠. 이렇게 HTTP create 서버 이렇게 했나요? create 서버 이렇게 바로 만들어서 썼고요. 만들어서 콜백 함수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리퀘스트 객체, 그다음에 리스판스 객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는 어떤 걸 요청했냐, 어떤 걸 응답했냐 이렇게 오죠. 여기가 이제 동적 리소스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해서 그것을 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서버가 하는 일인데 이 중에서 정적이냐, 동적이냐가 있는 거라고 했죠. 그죠? 정적은 이제 URL에 있는 리소스를 그냥 주면 정적이고 URL에 있는 리소스를 한번 실행하고 주면 동적이고 한번 실행을 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실행에 대한 상태를 줄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쿼리 스트링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URL과 이 쿼리 스트링으로 현재는 이제 요게 URL로 이제 뭐 if req URL인가요? URL 뭐 path name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뭐 이것이 뭐 유저이면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사실 이제 요거를 URL 객체로 변환해서 쓰는 게 좋은데 뭐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해놓읍시다. 자, 지금 현재 요게 우리가 이제 한 페이지 죄송해요. 요게 하나의 페이지가 되는 거죠. 요거 유저라는 페이지 이렇게 동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만든 통캣 같은 경우에는 통캣 자, 이미 서버가 만들어져서 그 서버에다가 이렇게 우리 웹앱만 올리는 구조예요. 서버가 이미 만들어져서 통캣 서버가 이미 있는 거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우리 것을 이렇게 올려요. 자, 이때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웹앱이라고 했어요. 웹앱. 그다음에 이 통캣을 웹앱 서버라고 했고요. 우리가 이제 동적 서버를 웹앱 서버라 부릅니다. 노드도 웹앱 서버고 통캣도 웹앱 서버고. 근데 이제 통캣은 특징이 우리가 이제 웹앱을 올린다는 거는 배포하는 거죠. 배포. 영어로는 이제 deploy. 자, 근데 이제 그 형식이 뭐였죠? 웹앱의 형식이 웹 어플리케이션 아카이브 그쵸? 아카이브 was라고 그러죠. 죄송해요. 아유, 맞나? 맞죠. was라고 했죠. 내가 왜 정신이 지금 또 없다. 죄송해요. 와, 웹 아카이브 그죠? 아카이브 웹 어플리케이션 아카이브가 되겠죠. 웹 아카이브라고도 부르고요. 자, 이때 이제 이렇게 배포를 하죠. 와라는 형식으로 배포를 합니다. 이건 이제 압축 파일의 형식이라고 했죠. 압축. 우리가 이제 자바인데 웹 압축 형식의 아카이브면 와라고 부르고 있죠. 자바인 이 친구를 그대로 쓰면 자르 이렇게 불러요.
자바 아카이브죠. 자바 아카이브. 우리가 만든 자바 프로젝트를 그대로 배포할 때는 자르. 또 외부로 배포할 때는 와르. 이렇게 되겠죠. 와르. 자, 이렇게 배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배포되는 웹앱을 만들었고 그 안에 있는 동적 리소스를 만들었고 자, 동적 리소스는 이렇게 주소가 있어야 되죠. 주소. 자, 해당하는 주소에 리소스가 생긴 거고요. 그것이 이 클래스가 되는 거죠. 클래스. 그 다음에 이 요청이 get 방식으로 오면 이런 처리를 하겠다라고 돼 있죠. 자, 이런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게 응답하는 것을 기대를 하죠. 어떤 것을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응답을. 지금 현재는 HTML 문서를 텍스트로 만들어서 응답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처리 부분, 여기는 응답 부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동적 리소스가 맨 위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맨 위에서. 자, 맨 위에서 하는 것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인데, 자, 이게 뭐냐? 파라미터 처리예요. 자, 이게 왜 제일 중요할까? 자, 유저가, 자, 나 이거 주세요라고 했을 때, 자, 이 리소스 주세요라고 했을 때, 또 다시 같이 보내는 게 뭐라고 했죠? 쿼리 스트리, 그죠? 쿼리 스트리. 자, 여기 물음표하고 A는 뭐시기, B는 뭐시기, C는 뭐시기 이렇게 보낸다 그랬죠? 자, 어떤 내용들을 보내면 자, 이것들이 뭐예요? 아, 이 동적 리소스한테 원하는 내용이죠. 이거 원하는 내용.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이디가 10인 걸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요게 뭔가 리스트 정보가 있고 식별자 아이디로 그것을 달라. 뭐 이런 거겠죠. 또는 뭐 내가 데이트가 2025년 01인 거 이렇게 했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리소스는 날짜가 있는 리소스겠죠. 날짜가 있는데 2025년 1월인 데이터만 주세요.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동적 리소스의 상태를 바꾸는 용도로 우리가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것을 쿼리 스트링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청의 진위를 파악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어떤 걸 요청하는지 진위를 파악하려면 쿼리 스트링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쿼리 스트링에 있는 A라는 친구를 가져오겠다. 쿼리 스트링에 있는 B라는 친구를 가져오겠다. C라는 친구를 가져오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티저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이트가 지금 보니까 이 사이트가 자, A, B, C가 꼭 있어야 되고 자, 만약에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꼭 정수해야 하는데 내가 A를 이렇게 보냈어. 10 B는 20 C는 30 이렇게 보냈어. 자, 이거 정수로 바꿔서 연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자, 이렇게 지금 트라이 캐치로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 주소에 내역이 없으면 서버가 뭐라고 보낼까요? 이 주소에 내역은 없어. 그럼 서버는 뭐라고 보내죠? 그렇죠. 오류를 보내죠. 오류라고 해서 실제로 오류가 가는 게 아니라 오류인 상태 번호가 넘어가죠. 그거를 우리가 스테이터스 코드를 하는데 몇 번이 가죠? 4번이 가죠. 자, 서버가 봤을 때, 야, 나 이거 정확하게 숫자가 와야 되는데 숫자가 안 왔어.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 요청을 잘못한 건가요? 응답을 잘못하는 건가요?
요청이 잘못 온 거예요. 죠? 요청이 잘못, 이렇게 요청이 잘못 온 거죠. 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요청이 잘못 온 거. 주소가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요청이 잘못된 거. 그럼 서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류다라고 상태를 보내야 되죠. 지금 제가 스테이터스 코드에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400번대, 500번대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자, 100번대는 여러분들 뭐 특별히 외울 필요 없고 이거는 메시지 보내는 걸 했고 요거는 오케이 통과. 요거는 뭐예요? 오케이긴 한데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서버 내에서 리다이렉트라 했고요. 그다음에 400번은 뭐라고 했죠? 그죠? 요청을 잘못한 것. 500번은 서버가 잘못한 거. 지금 현재 요거는 요청을 잘못한 거.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하면 돼요? 오류가 떴어. 그죠? 400번 오류를 띄우면 돼요. 400번. 400번이 요청한 내역 중에 파라미터가 잘못되었어. 데이터가 잘못되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볼까요? 자, 일단은 프린트를 하는 게 좋겠죠? 이거 프린트 해주고 우리가 이제 개발자한테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상태를 400을 보내는 거예요. res. send error예요. send error 그리고 상태를 400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어제 하지 않았던 건데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끝이 나야 되겠죠? 이 다음 코드가 실행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 다음 코드가 실행이 안 돼야 돼요. 진짜 안 되긴 해요. 근데 혹시 내가 불안하다.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이렇게 리턴으로 종료하는 것도 방법이죠. 자, 원래는 여기서 종료되고 이 다음 코드는 실행되지 않지만 너무 불안하면 함수를 여기서 종료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자, 이것도 좀 내가 메시지를 더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를 써도 좋아요. 에러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뭐예요? ABC 파라미터 ABC는 반드시 숫자여야 한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면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배워본 게 이렇게 동적 리소스를 만들어서 파라미터 처리해서 그 결과를 보는 것까지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복습이고요. 복습.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예제 만들면서 또 통계 설정도 다시 또 해볼 거고 매입은 설정도 해볼 거고 뭐 이렇게 다 처음부터 다시 또 조금 다시 복습을 해드려 볼게요.